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10월 들어서 휴장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하필 또 이럴 때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이 나오고 있죠. 뭐 어쩌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푹 쉬고 내일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리고 한 이틀 마이크가 살짝 문제가 있어서 영상이 고르지 못했던 부분도 여러분께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구독자님 요청으로 해서 대주전자재료 영상이랑 이 투자 전략서를 만들어서 올려봤는데 조회수가 영 신통치가 않아요. 혹시나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 대주전자재료도 실리콘 음극재에 있어서 대체 불가죠. 정말 괜찮은 종목이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 번씩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업계의 슈퍼사이클로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벌써부터 연간 수주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 같은 호황은 내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전망이죠. 다만 이번 슈퍼사이클에서 중국 조선사의 견제, 물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대형 컨테이너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등 급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려스럽다라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국내 조선 3사의 점유율이 75%로 집계됐지만 13년 만에 상황이 역전됐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슈퍼사이클 이후에 그게 원자재가 됐든 후판 가격이 됐든 경쟁력이 개선된 중국 조선사와의 정면 승부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 현재 호황에 안주하기보다는 기술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죠. 자,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선별 수주를 통해서 효율적인 수익을 낸다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엔 기술력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안일하게 양보만 하고 있다가는 차후에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물량까지도 빼앗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현재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누적 수주액 54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 97억 달러의 56%를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4분기 고부가치 선박의 추가 수주를 예상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액은 무난하게 달성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4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자, 이처럼 최근 조선업계에선 올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높아지고 또 고부가치 선박 수주가 늘어나면서 국내 조선 빅3의 합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 2008년과 같은 역대 최대 호황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은 맞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조선업은 업황의 특성상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인데요. 자, 통상적으로 건조된 선박을 교체를 해야 하는 시기 20에서 25년, 여기에 맞춰서 슈퍼사이클이 반복이 된다. 그런 면에선 10년에서 15년 만에 돌아온 이번 슈퍼사이클, 굉장히 빨리 돌아온 거죠. 다만 일각에선 이번 슈퍼사이클은 지난 슈퍼사이클과 조금 다르다는 지적도 있는데, 결국 중국 조선사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개선이 되면서 국내 조선사와의 점유율이 역전된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가 지난달 20일 기준 집계한 글로벌 수출 잔고를 봤을 때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 잔고 463척 중에서 중국이 수주한 물량이 325척, 70%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국내 조선사는 어때요? 25% 비중의 수주. 지난 2011년 당시 국내 조선사가 8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의 75% 수주를 감안한다라면 13년 만에 점유율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다. 여기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부문도 전체 72척 중에 55척을 중국이 가져가면서 중국의 점유율이 76.39%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린 어때요? 17척이 그치면서 국내 조선사의 점유율은 23.61%로 뚝 떨어졌죠.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주 물량이 꽉 차 있다 보니까 국내 조선사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 개선과 더불어 슈퍼사이클로 확대된 물량 대부분을 중국이 싹 쓸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슈퍼사이클 이후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발주가 증가하는 호황기에는 점유율이 낮아도 일감을 수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 발주 물량이 감소하는 불황기가 돌아오면
줄어든 일감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을 뚜렷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조선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탁월한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수주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건 뭐 확실한 팩트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시장에선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선업 호황주기 더 오래 간다. 자, 조선업계가 조선 호황기에 진입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주 잔고와 선가 상승 추세, 또 원가 부담 축소에 따라서 업황 개선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목표가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 물론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맥을 못 추고 파란불을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뷰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자, 이건 뒤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투자전략서 2페이지만 확인을 해도 충분히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아직 투자전략서 안 받으신 분들, 자, 이렇게 소통방 들어오셔서 쭉 위로 올리시면 있는데, 자, 내용이 많아서 찾기 힘들다? 그러면 위에 검색란에 투자 전략 검색하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삼성중공업 10월 투자전략서 PDF 파일로 보기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한 번씩 내용 확인들 해보시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맨 뒷장을 보시면 당장 10월 10일 기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60% 이상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두 종목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도 매매하시는데 꼭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딱 두 가지만큼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검색식 그리고 투자 전략서. 현재 조건 검색식은 4가지 버전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서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이죠. 한 달에 2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2%가 떠드는 거 너무 어렵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 꼭 챙기시면 투자하는데 혹은 주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무료니까 돈 걱정 같은 거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어디까지 했죠? 조선업 호황주기 더 오래 간다. 일단 한국신용평가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위한 조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환경 규제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 해운 호황이 겹치면서 조선 업황의 업사이클이 빠르게 찾아온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서 개선된 업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서 조선업은 확실한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과거 슈퍼사이클은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해상 물동량 급증과 이에 따른 해운 운임 상승, 선대 대형화를 위한 투자 단행이 있었다면, 이번 슈퍼사이클은 선주들의 제고된 투자 여력에 기반한 친환경선 대로의 교체를 위한 발주 증가가 있다라고 호황의 원인을 분석했죠. 그러면서 이번의 사이클에서 개선된 업황이 2023년 이후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조선의 상황들이 2006년과 비슷하다 때문에 인건비나 재료비, 즉 원가 부담이나 공정 지연에 대한 이슈가 일정 수준 내에서 통제될 수 있다라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 추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 추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다. 일단 업황 개선, 슈퍼사이클을 지속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먼저 안정적인 실적 기반이 될 수주 잔고 유지, 또 신조선가 상승 추세, 현재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죠. 또 여기에 원활한 공정 관리,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주 시황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최근 컨테이너선, LNG선, 탱커 모두 발주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종별 향후 발주 전망은 친환경 선박 발주 등에 기반해서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발주 규모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성가 상승에 있어서는 중국의 공급 확대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가운데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한적인 공급 여력을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성과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캐파 확대 움직임 그리고 공급 물량의 증가에 대해서 한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건비와 외주비 상승, 여기에 후판 가격, 다들 이쪽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 계속해서 조선업의 주가 하락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계신데 사실 후판 가격이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성과에 충분히 전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협상력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뉴스나 기사를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말만 떠들어대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는 신고가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고 뉴스나 기사에선 후판 가격 상승으로 조선이 큰일 났다라고만 하고, 근데 또 한편에선 어때요? 증권가에선 목표가를 계속 올려, 또 한국시용평가에선 슈퍼사이클 길게 갈 거다, 너무나 긍정적인 얘기들만 쏟아내. 이러니 헷갈리지 않겠냐고요. 물론 다들 명분은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투자 전략서에 증권가 찌라시를 포함해서 증권사별 리포트까지 정확하게 가름말을 타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차트의 움직임은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건 확실한 시장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라는 건 단기적인 하방 압력일 뿐인 거고, 여기서 반대로 올라갈 때는 더 크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주가를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시장을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장세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하락 종목도 1600개 가까이 나오는 시장에서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자 신탁까지 포지션이 매도 위로 나오는 마당에 전체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나 코스피가 2600포인트 구간에서 계속 정체예요. 우리나라 화요일 새벽 기준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1% 하락이 나왔고, 미국 국채금리가 4%를 돌파하고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올라가면서 외부 지표로는 도저히 지수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해서 삼성중공업만 치고 올라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쵸? 다만 진짜 아쉬운 건 지난주에 이어서 휴일장이 참 애매해요.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특히 엔비디아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그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싹 다 올라갔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휴장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와줬을 거고, 이것도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와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타지 못하고 하필이면 또 휴장이에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은 뭐예요? 옵션 만기일. 수급이 안 터진단 말이죠. 자, 화요일장 같은 경우도 양시장 거래 대금이 15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부진하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나 이슈에 흔들리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또 우리가 시장이 안 좋다고 툴툴대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저는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주가를 눌러준다는 건 우리한테는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금투세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면 동시에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조선이고, 특히나 업황에 있어서 노조 리스크를 해결한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가장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주초가 그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정말 다 왔어요. 정말 잘 참으셨고 잘 따라오셨으니까 지금 또 한 번 찾아온 기회, 10,000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적극적인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놓으시라고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미 대선을 앞두고 양 시장 모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종목, 확실한 종목을 잡는 거예요. 그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정보가 필요합니다.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 전망과 기업 가치, 목표가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세력들의 롱숏 전략,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같이 봐야겠죠. 당연히 평균 단가도 알아야 되고요. 자, 이익 실현할 때 평균 단가를 구하고 얼마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이익 실현 구간이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서 매도 타점이 나오고 2차 매수 타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고 매매하시는 분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 장담하건대 그 수익을 따져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사실 현재 시장 리스크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의 매크로, 그다음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전쟁 리스크,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뿐만 아니라 각 섹터별로 기관 5대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시점,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자금을 투자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래서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좀 더 싸게 사느냐, 누가 좀 더 비싸게 파느냐, 결국엔 이 모든 게 정보 싸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남들 다 살 때 사고 남들 다 팔 때 팔아서 얼마나 수익을 내겠어요, 그쵸? 당연히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움직이고 당연히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빠져나와야 남들과는 다른 수익,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복구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혹은 지금까지의 수익 만족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 무조건 사시라는 거 아니고요,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얼마나 오르는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닷새째 되는 날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날의 종목은 꼭 사셔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자, 이쯤에서 앞서 말씀드린 히든 종목 제2의 금양, 제2의 에코프로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라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온 종목 한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돈 달라는 거 아니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히든 종목이나 급등주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잠깐 금양 차트를 보실 텐데요. 자, 이처럼 매집의 흔적들을 미리 포착하고, 자, 이런 시점이죠. 터지기 직전에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죠. 자, 처음엔 티 나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지만 보통 터지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대놓고 매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호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고 결국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종목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매집 세력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종목 또한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켜봐온 종목이고요.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미 한 차례 상승이 있었고요, 이후에 주가가 빠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로봇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방산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얼마 전 삼성의 투자 제안을 받으면서 공동 R&D 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기업으로서 현대차와의 계약 또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이러한 재료들로 인해서 내일 당장 급등이 나와도 절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시총을 봤을 땐 2천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재료와 이슈들을 봤을 때 단기간 20배 이상 상승은 무난히 보여줄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이런 세력 매집의 흔적이 한 곳만 들어와도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한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종목을 보시면 과거에 한번 진입을 한 후에 단기적으로 바닥까지 끌어내렸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주가가 빠져있는 상태지만 계속해서 매집봉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매집봉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죠. 이처럼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진 세력의 매집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에서 동시에 진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현재 시장에서 돈이 흐르는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을 지금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최저 타점에 확실하게 잡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차트를 봐도 재료의 노출 시기가 정말 임박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매수를 해서 남들보다 빠른 선점을 통해 큰 수익 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요. 자, 앞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89-6160, 010-8189-6160 문자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이 종목과 지금까지 모아왔던 자료들까지 모두 정리해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고민하신 후에 괜찮다 생각되시면 그때 사도 늦지 않으니까요. 혹시 돈 내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속는 셈 치고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만 해본다라는 마음으로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생 살면서 여러 번 기회가 온다고 하죠. 근데 사실 기회라는 건 잡았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적어도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계좌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프로였습니다.